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고수익 알바의 함정. 경기도 외곽, 하천 옆에 세워진 낡은 창고 하나. 겉으론 방치된 폐건물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매일같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이 있었어. 포장도 안 된 마스크, 위생용 키친타올, 병원 가운 같은 걸 생산하는 불법 외국인 노동 공장. 내부엔 15명 정도가 합숙했고 대부분 조선 쪽이었어. 입구엔 CCTV도 없고 정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어. 내 친구 진우가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된 과정은 섬뜩했어. 처음엔 단순한 고수익 알바 광고였대. 하루 16만 원, 숙식 제공, 초보 가능. 문자 한 통만 보내면 자동으로 상담 연결이 됐고 몇 분 뒤엔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대. 목소리는 낮고 말투는 지나치게 친절했다고 해. 사정 많으시죠? 이 일만 하면 당장 돈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몰래 오는 게 좋습니다. 25살, 대학을 중퇴하고 유흥과 도박에 빠졌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진우는 이미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된 상황이었어. 진우는 이것도 사채 쪽에서 일부러 연결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바짝 고생해서 돈 벌고 빚도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기로 했어.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주차장이었고 밤 9시 거기엔 이미 그를 기다리는 검정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어. 진우가 타자 뒷문은 자동으로 잠겼고 창문엔 선팅이 되어 밖이 보이지 않았어. 기사가 말했어. 폰 꺼두세요. 공장에선 전파 차단됩니다. 보안 문제니까요. 진우는 그때 이미 느꼈대.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 진짜 돈 되는 일 하나 알아봤다. 연락 끊길 수도 있어. 진우는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됐어. 진우를 찾아보려고 실종 신고도 하고 주변에 진우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나도 찾아봤는데 결국 진우 소식은 듣지 못했어. 그가 사라진 지 3달 후 익명의 제보로 경찰이 한 공장을 들이닥쳤어. 공장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지만 안쪽에 잠긴 철문 하나가 있었어. 문 안쪽엔 무표정한 얼굴의 조선족 남자 둘이 앉아 있었고 경찰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곳은 불법 체류자와 고위험 노동자를 모집해 감금하고 착취하던 일종의 인력 공급소였어. 스마트폰은 입소 당일 모두 압수되고 식사는 최소한만 지급되며 주 7일 근무에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 임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도망치다 걸리면 폭행을 당했다고 해. 그곳은 진우가 있던 공장이었고 그 공장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 중 하나였어. 진우는 처음 며칠간은 일만 하면 언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곧 그게 불가능하단 걸 알게 됐어. 도망치려다 걸린 사람은 그 다음날 사라졌고 복도 끝 창고 문이 하루 열릴 때 누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봤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대. 그걸 이상하게 여긴 진우는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탈출을 위해 몰래 공장 배치도를 확인했고 그날부터 탈출 준비를 조금씩 해왔어. 다음 날 진우는 관리자의 눈을 피해 공장 안쪽에서 포장되지 않은 여권 뭉치와 명단이 적힌 종이 그리고 일부 얼굴 사진이 든 흑백 인쇄물을 발견했어. 거기엔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나라 이름과 금액이 써 있었어. 필리핀 8,000달러, 캄보디아 6,000달러. 진우는 그때 깨달았어.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은 팔려가는 거라고. 장기 매매가 아닌 불법 인신매매로 비자 없이 쓰이는 노예노동. 그리고 진우도 곧 그 목록에 이름이 올라갈 차례였어. 진우는 밤새 철제 침대를 뜯어 만든 고리를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부쉈고
상기를 넘어 겨우 도망쳐 나왔어. 진우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팀은 곧장 공장에 들이닥쳤지만 모든 흔적은 지워져 있었어. 침대도 명단도 갇혀있던 사람들조차도. 공장은 계약 종료된 임대창고라고만 되어 있었고 임차인 정보도 가짜였대.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어. 진우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 지하철에서 누가 조금만 가까이 서 있어도 숨이 막히고 문 손잡이가 잘 안 열리면 뒷목이 서늘해진대. 가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리고 끊긴대. 진우는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3번이나 했지만 한 번은 우편함 안에 아무 주소 없이 송장 번호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고 그 종이 뒷면엔 자기가 공장에서 쓰던 사원 번호가 적혀 있었어. 진우는 결국 집에 CCTV를 달고 창문마다 나사못을 박아두고 살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화이트보드 귀퉁이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처럼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 진우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자신이 공장에서 쓰던 사원 번호라는 걸 알아챘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 우린 다시 볼 거야. 진우는 그걸 본 순간 다시 역겨운 공장 냄새가 떠오르고 식은땀이 나며 공포에 휩싸였어. 진우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수익 알바요? 그런 거 전부 다 사기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망가진 사람의 심리를 고수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데리고 와서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